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첫 수업에 이제 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간단한 그 강의 계획을 설명한 후에 진행되는 첫 번째 수업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런 건강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성도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연관성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몇 가지로 구분이 되고 차이점은 무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죠. 아, 나는 건강하다, 또는 건강하지 않다, 나는 좀 아프다, 또는 병이 있어서 좀 쇠약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체적인 컨디셔닝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건강이라는 말이죠. 아,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인식이 굉장히 헬시, 몸이 좀 튼튼하고, 그리고 뭐예요? 몸매가 좀 잘 빠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체력적으로 좀 왕성한 것 같고, 또 근육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고, 그 다음에 뭐 피부도 뭐 탱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는 이제 건강하다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뭐 웰리스라고 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매우 연관성 있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의 미래지향적인 현대적인 그런 단어를 우리가 웰리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웰리스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상호 연관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 그런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고대에서 그리고 근대, 현대, 미래의 개념에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고대에서는 어떻게 이제 주로 개념을 했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피지컬 헬스, 다시 여기서 피지컬 헬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육체적, 외형적인 건강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의 어원적인 정의를 좀 보면, 자, 이런 헬스라고 하는 단어의 헬이라고 하는, HAL이라고 하는 헬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신체의 조건이 양호하고, 그리고 굳세고 완전하고 뭐예요? 완벽한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건강의 어떤 어원적인 정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헬스다, 건강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대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했죠.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양호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현대 사는 사회에서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뭐예요? 튼튼하다 하더라도 신체적인 거 외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 약물을 한다든가 과도한 뭐예요? 약물 복용 또는 뭐 정신질환,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신경쇠약,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사회적인 건강도 많이 얘기를 해요. 사회성,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으로 보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신체적인 건강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강조한 그런 신체적인 건강이 어떤 건강 개념의 시초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적인 살인을 한다든가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사람을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능적으로 괴롭힌다든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주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어떠한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근대에서는 뭐예요? 건강의 개념을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적인 측면도 같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이 맑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심신이론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러한 논리를 펴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대에서는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체적인 건강 플러스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자, 우리가 현대에서 얘기하는 건강의 어떤 개념이 정립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로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러한 자료, PPT 자료 또는 여기 있는 화면을 좀 보면 건강에 대한 개념이 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헬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헬스는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다. 그렇죠? 어떤 개념이 1948년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신체의 질병이 있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가 신체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완전 무결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얘기해서 현대에서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됐어요? 근대에서 얘기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플러스 우리가 사회적인 건강을 같이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소셜 웰빙이라고 하는데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상태의 어떤 관계, 이것을 웰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도에 드디어 건강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대에서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건강이 미래지향적인, 미래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건강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났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건강의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헬스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웰리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웰리스라고 하는 처음 단어는 웰빙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961년도 하이레벨 웰리스라고 하는 저서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 하이레벨 웰리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상태에다 플러스 뭐예요? 뭐뭐도 더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이상의 좋은 건강을 이끌어나기 위한 긍정적인 구성 요소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구성 요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또 갈구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는 현재 몸이 튼튼해, 병이 없어,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뭐예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도 잘 사귀고 모임에서 나가서도 뭐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또는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도 잘 형성돼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현재의 상태이고,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책을 읽는다든가, 더 많은 좋은 모임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종교를 갖는다든가, 직업적인 관계, 직업적인 어떠한 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하는 나의 어떠한 생각들, 노력들, 열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추구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결국에는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역동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자신의 어떠한 잠재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능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웰니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었던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이러한 건강 플러스 뭐가 있어요? 지적인 어떤 영역, 그리고 감성적인 영역, 직업적인 어떤 영역, 이런 3가지가 더 플러스가 돼서 6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미래에는 건강을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6가지들을 계속 갖추고 노력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예.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그 하루 일과 자기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이런 웰니스적인 영역을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신체적으로 우리가 웰니스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주로 뭐예요? 건강을 얘기하죠. 신체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갖추려면 뭐예요? 첫 번째로 몸이 튼튼하려면 올바른 뭐예요? 고른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이러한 3대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서 고른 어떤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영양 섭취를 하고 또는 수업을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뭐예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이루어져야 되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다음날 자기 어떤 삶을 역동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죠. 자, 3번째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움직이고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잘 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계속적인 움직임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움직이는 거, 요 3가지만 규칙적으로 잘 해도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이런 것들을 뭐예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습관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신체적인 웰니스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지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웰니스.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의 풍부한 어떠한 것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죠. 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전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에서의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생활에서 얻는 지식이 있죠.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이 박식하다, 굉장히 좀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학문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 굉장히 뭐예요? 잘 알고 또 얘기하는 어떤 풍부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죠. 네, 이런 지식들을 갖추기 위하려면 어떻게 돼요?
최대 여러분들이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 일과 중에 자는 시간 빼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러한 자기의 직업적인 생각 시간 빼고서 뭐예요? 남는 시간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남는 시간이 뭐예요?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어떤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자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죠? 또는 우리가 여가로 활용하는 TV 시간, 이런 시간들을 줄이면서 뭐예요? 자기가 독서를 한다든가 또는 책을 읽는다든가 또 지식이 풍부한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모임에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적인 영역을 넓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지식적인 웰니스도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감성적인 영역. 예, 최근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에서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영양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뭐예요? 현대인들은 뭘 가지고 살아요? 예, 자기 스트레스를 항상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과제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루하루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요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결법,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해결법 중에서 뭐 추천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주로 이제 나는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뭐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을 잔뜩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정기적인 모임 가서 나는 규칙적으로 뭐 운동을 참여한다든가 클럽에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홀로 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무조건 뭐 사우나 가서 땀을 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웰니스적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정신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 정신적인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활동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다든가 또는 난 특정한 종교에 들어가서 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또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정신적인 영역,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활동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웰니스적인 그런 영역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회적인 영역. 네, 사회적인 영역은 지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나 혼자만 살 수 없고 또는 혼자만 고립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쌓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제 뭐예요? 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웰니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정기적인 자기 가치 체계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 뭐 우리가 얘기하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뭐 오프라인 상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직업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떠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한정돼 있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데,
또 다르게 B라고 하는 선생님은 뭐예요? 학교 가는 게 싫고 아이들 만나는 게 싫고 아이들 만나기가 막 꺼려요. 그래서 또 똑같이 동일한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그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는 직업이 천직이야. 나는 여기서 많은 보람을 느껴. 아이들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나는 매우 긍정적인 힘을 얻어.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웰리스적인 삶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직업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영역도 매우 내가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웰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6가지 요인으로 또 영역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과 관련된 건강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